부쩍 오른 난방비에 서민들의 지갑도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고 충남도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세종시가 8년째 자녀수 관계없이 120만 원을 출산 축하금으로 일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산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 간 확포장 공사 준공 예정일이 내년 12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구간 내에 있는 용수로가 사용되는 기간 내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시는 준공 예정일을 변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부쩍 오른 난방비 탓에 서민들의 지갑이 더 얇아졌습니다. 천안시는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고 충남도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영성동에 살고 있는 이망규 씨. 얼마 전 도시가스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6만 원이 넘게 더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번 달에 17만 원 나왔는데 이번 달엔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 얼추 10만 원 돈 얼추 되네, 오른 게.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과 할인 폭을 늘리기로 했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천안시는 난방비 급등 피해는 전 계층에 해당한다며 2월 한 달간 천안 사랑카드 10% 캐시백 한도를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우리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당히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을 강구해 본 것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카드 소유자 한 명당 5만 원을 더 돌려받는 셈인데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도 기초생활수급자 6만 6천여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버스 승강장 방풍시설에 7억 원, 경로당 난방비에 109억 원을 지원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급 방식이나 규모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세종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출산 축하금으로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까지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지만 2015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8년째 지급 방식도 금액도 그대로입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출산 가정에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흐름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세종시의 출산 축하금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자녀를 출산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 크므로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므로 우리 시도 출산 축하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최근 정부기관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출산 축하금 지원 액수와 출산율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지원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경쟁하듯이 출산 축하금을 인정하기보다는 좀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다시 연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 출산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종시. 그러나 2015년 1.89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1.2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젊은 도시 세종시 역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 간 확포장 공사 준공 예정일이 내년 12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구간 내에 있는 용수로가 사용되는 기간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시는 준공 예정일을 연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확포장 공사가 시작된 온양대로 3-36호, 아산 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를 잇는 도시계획시설로 총 길이 1.2km의 교량 1개소를 포함해 2차로로 개설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도비 11억 원을 포함해 모두 73억 원으로 공정률은 현재 2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는 환경과학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 차량 분산을 통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지난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보상 문제와 교량 건설 등을 이유로 준공 시점을 올해 말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확포장 공사 구간 내에 포함된 용수로로 인해 영농 기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변경된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난 상황. 이에 시는 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 간 확포장 공사의 준공 시점을 내년 말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용수로 사용 기간에는 공사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며 준공 예정일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상 문제와 교량 건설 등에 이어 용수로 사용 기간 공사 불가라는 변수까지 생기면서 시민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와 고속열차 SRT 운영사인 SR이 지역상생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은 SRT 열차와 어플, 홈페이지 등에 호두과자를 비롯한 빵의 도시 천안의 브랜드와 K컬처 박람회, 지역 농산물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두 기관은 이 밖에도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사회공헌 등 ESG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산시가 2월 1일부터 운행하는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교통약자택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가 관내 산부인과 방문 시 거리에 상관없이 100원만 부담하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임신부는 한 달에 편도로 4차례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도착지나 출발지가 아산시 관내 산부인과여야 합니다. 하루 이용 횟수 제한은 없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임신 확인서를 제출해 이용자 등록을 한 뒤 이용을 원할 때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배차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100원 임신부 행복택시 운영을 위해 개인 택시 30대를 선정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7개월,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긴 시간 일상을 함께했던 마스크와 드디어 이별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해제 첫날부터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쿨버스에서 내려 교문으로 우르르 몰려오는 아이들. 밖으로 나왔지만 마스크를 벗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직 안 걸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혹시나 걸릴까 무서워요. 초등학교 시절 전체를 마스크와 함께한 학생들은 맨 얼굴이 오히려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졌으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조금 남아있기도 해서 불안하기도 해서. 교실 안에서도 아직까진 편안하게 마스크를 벗는 분위기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나는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다 하는 친구들은 오늘부터는 꼭 쓰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는 담임 선생님의 설명에도 아이들은 섣불리 마스크를 벗지 못했습니다. 다만 친구들과의 편안한 대화, 일상을 기대하는 들뜬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스크 벗게 되면 친구들이랑 좀 더 편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버스터미널 대합실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약간 민망할 것 같아요. 지금 안 쓴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쓰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은. 이처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마스크 착용은 이젠 의무를 넘어 완전한 일상이 된 모습입니다.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지하철에서 내려 밖으로 나가는 순간까지 마스크를 벗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첫날, 대다수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추가 감염에 대한 걱정은 물론 어색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마스크가 우리 일상에서 완전히 분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한 불안감에 아직 마스크를 벗지 못했지만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코로나19 감염 규모의 변화에 따라 일상 회복의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어도 어디서 되고 어디서 안 되는지 여전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서주헌 기자입니다. 30일부터 바뀌는 우리의 일상. 먼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입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승강장에 도착할 때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열차가 도착하고 탑승할 때에는 다릅니다. 기존처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버스와 택시, 비행기도 지하철과 마찬가지. 타러 가거나 기다릴 때는 자율, 탔을 때는 의무입니다. 약국이나 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환자들이 있는 공간들에서도 아직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반면 그 외에 백화점과 상가, 수영장과 헬스장 등 여러 장소에서는 자율에 맡겨집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선택입니다.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방역당국은 이렇게 좁고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3밀, 즉 밀폐와 밀집, 밀접의 환경이 의심되는 경우 당분간 마스크 착용이 더 안전할 거라고 말합니다. 특히 코로나19는 독감보다 더 위험하고 고령자 등에게는 아주 취약한 질병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만성질환 보유자들은 본인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본인이 접촉하는 여러 동료나 친지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것이 당분간은 안전하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지자체별로 의무 착용 장소와 시간 등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해제는 더 이상 법적 강제 조치가 아니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권고사항이고 감염 예방 효과가 탁월한 것도 그대로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한편 천안시가 매일 오전마다 발송했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재난 문자를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 문자 발송 지양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잦은 문자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1일 확진자 발생 현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역조치 변경 등 긴급한 상황에는 기존대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충남 지역 시 군별 근로소득 격차가 최대 1,500만 원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불평등 보고서의 주요 내용,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별 소득과 자산 불평등 현황을 분석한 민주연구원의 2022 불평등 보고서입니다. 충남에서 지난 2020년 기준 평균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4,504만 원인 계룡, 가장 낮은 곳은 2,985만 원인 부여로 두 도시의 편차는 1,519만 원이었습니다. 아산은 4,024만 원, 천안은 3,884만 원으로 도내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종합소득은 순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역시 1위는 계룡이었고 천안은 2위, 아산은 4위, 최하위는 청양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양도소득은 태안이 가장 높았고 천안 2위, 아산 4위, 최하위는 논산이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 순위도 공개됐는데요. 천안과 금산, 태안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도내에서 직장인들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는 금산, 순유출이 많은 곳은 천안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문화재청이 아산 이충무공 묘에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문화재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축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아산 이충무공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예고한 문화재청. 현재 봉분 등 일부 영역만 지정돼 있는 문화재구역을 신도비와 위토, 제실, 연못 등 중요 시설까지 넓혀 문화재 경관을 보존하고 지정 가치를 되찾겠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확대 면적은 기존 9,600제곱미터에서 무려 20배 가까이 늘어난 19만 제곱미터입니다. 문제는 문화재구역이 확대되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도 그만큼 넓어진다는 겁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으로 문화재 외곽 경계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가 포함되며 지구 내에서는 구역별로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문화재청의 안대로 확대될 경우 음봉면 번화가 대부분이 보존지구에 포함되는데 이를 놓고 주민들은 토지 가격 하락 등 재산권 제약은 물론 점점 낙후돼가는 음봉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더 낮아질 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잘 보호되고 있는데 구태여 주민들한테 피해 줘가면서 이 확대 지역을 넓힌다는 것은 주민들 상계부락 주민들이 또 전체 음봉면 주민들이 용납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 측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보존지역의 건설 행위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도시계획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지만 토지 이용 계획서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표기만으로도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과 인근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 측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지정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식당을 운영하는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당시 9살인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을 듣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업체들의 자가 품질 검사 편의가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부터 떡류와 추출 가공식품 등에 대한 품질 검사 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세종시 가공업체들은 다른 지역 검사기관에서 자가 품질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 검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대표적 검사 항목은 위해 미생물을 비롯해 보존료와 중금속 등이며 식품 유형별 지정된 검사 항목에 따라 식약처가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주말 세종시 금강보 행교 일대에서 정월대보름 맞이 전통문화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세종문화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민 모두가 전통 명절인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떠올리며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가족 단위 체험 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낮 4시 풍작과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민속놀이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연날리기와 윷놀이, 제기차기, 쥐불놀이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연날리기는 250여 개의 연을 준비해 방문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올해 세종시 금강보 행교 일명 이응다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펼칠 공연팀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음악과 무용, 악기, 마술 등 30분 이상 거리 공연이 가능한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4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75팀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공연에 참여하게 되며 소정의 공연비와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